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동형 모의고사 함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 유형의 비중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험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정성 들여 만들어진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 또 경찰학의 기초 파트 영역 중에서 경찰학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질문 물어보는 문제죠. 프랑스 1795년 죄와 형벌법전 또는 경제처벌법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제처벌법전에서 행정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별은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올바른 연결이 되지 않죠. 두 번째, 독일의 1794년, 즉 18세기 후반입니다.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은 경찰의 직무를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한정합니다. 가장 옳은 적절한 내용이고, 에스코베르도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경 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정한 판례입니다. 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한 손해일지라도 우리 공무원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임을 확립한 판례가 블랑코 판결이죠. 그래서 그 관할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재판소에서 관할해야 함이 확립된 판례가 블랑코 판결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내려갑니다. 국가와 자치경찰의 장단점. 역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번 지문은 자치경찰에 관한 내용인데 국가와 비교하여 광역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죠. 광역적인 전국적인 활동에 적합한 활동은 국가경찰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응원 체제가 용이하다. 전체적인 내용이 국가경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니은번 자치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가장 주된 임무로 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고, 디귿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통계표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을 자치경찰은 능률성을 보장으로 국민의 지지 획득이 용이하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경찰, 민주성을 추구하는 게 자치경찰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국가경찰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이념은 민주성입니다. 능률성, 일명 효율성이죠. 자치경찰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최근에 경찰 이념을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민주성, 이 둘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리을번 지문에 능률보장이란 단어, 국민의 지지 획득이 용이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은 능률보장이라기보다는 민주성 보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지지 획득이 용이하다. 아무래도 국가에 비해서는 지지 획득이 용이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책임도
자, 강화될 수 있는 게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옳은 설명은 아니죠. 자, 문제 3번의 윤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경찰이란 직업을 전문직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자, 4가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잘 물어보는 게 이 소외라는 단어, 차별이라는 단어를 잘 물어봅니다. 특히 변경해가지고 이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다. 이는 자, 또 다른 차별이죠. 차별, 소외 현상이 아니고 차별의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 예제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고, 자, 1번에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인데, 이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보수주의, 진보주의로 나눠집니다. 진보주의. 이 보수주의는 범죄 원인을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이 문제다. 자, 진보주의는 범죄 원인을 사회가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범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이게 진보주의죠. 따라서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보수주의는 범죄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따라서 범죄한 사람 엄하게 자, 혼을 내줘야 된다. 이를 응보적 사법이라고 부르죠. 그에 비해서 이 진보주의는 범죄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범죄 원인이. 그러므로 회복적 사법, 다시 사회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로 보는 게 진보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즉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응보적 사법, 자, 진보주의적 입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구별되어야 하겠고,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중에 범죄와 싸우는 모델이 있습니다. 범죄와 싸우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일종의 전문가적 능력, 전문 직화에 기여한다고 돼 있죠. 이게 장점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경찰은 범죄 잡는 전문가다. 바로 범죄와 싸우는 역할 경찰 모델이고, 치안 서비스 제공자 모델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 특히 대역적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광역적이다 또는 역할을 대행한다는 의미로 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경찰이라는 조직은 전국적으로 자, 확산돼 있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자, 해결해야 될 최일선에 있다. 따라서 대역적 권위에 의하여 먼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모델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 모델입니다. 자, 최근에 하이덴하이머는 부정부패 유형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의 용인도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 그 정도는 괜찮다. 자, 선의의 부패라고 관례화된 부패를 자, 백색 부패라고 합니다. 제가 백이라고 썼나요? 자, 백색 부패. 자, 미끄러질 수 있다. 부패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회색 부패. 자,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처벌을 원하는 부패를 우리는 흑색 부패라고 합니다. 자,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유형인데 사회 구성원의
용인도에 따른 구분. 이렇게 해서 정답 3번과 함께 1번 사회 이념에 따른 역할, 2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 3번 하이덴하이머의 부정부패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정리해서 시험 철저히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 4번은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됐습니다. 우리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험 방지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안녕이라는 단어, 질서라는 단어, 그리고 위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사전 배려의 원칙에 따라 사전적으로 미리 배려함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정 상태에서의 개입은 경찰 행정 분야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우리 경찰 작용은 국민에 대한 명령 강제, 주로 의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강제할 수 있는 그 작용, 일종의 부담적 작용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배려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서 기억을 해 주세요. 사전 배려 원칙, 추상적 위험 이전 상태에서의 개입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에서 추상적 위험만 있을 경우에도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맞는 지문이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의 개입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5번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의 기본 강령이 있습니다. 그 기본 강령에서 우리 수업 때 자, 사정규 단임실 이렇게 해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사명, 정신, 규율, 단결, 책임, 자, 성실, 청렴이라는 기본 강령이 있습니다. 복무하시면서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종의 그 이념, 핵심 가치, 어떤 행동의 그 나침판과 같은 게 기본 강령이죠. 그래서 번호 1, 2, 3, 4, 5, 자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같이 잡아주시고 내용 연결도 바르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명은 사명, 정신은 정신, 규율은 규율, 자 책임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실 청렴은 성실, 청렴이라는 단어가 자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 단결 쪽에만 단결이 나오지 않고 대신 한마음으로 뭉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점이 자 주의사항이고 문제 풀 때 신경 써야 할 점 중에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억번 끝말이 사명으로 한다이기 때문에 사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답은 1번과 2번 이 둘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해 갈 수 있고 자 계속해서 책임을 진다 니은 책임을 진다 디귿번 성실하고 청렴해야 된다 정답 2번임을 알 수 있고 리을번에 확인하시면 규율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규율입니다. 정답 2번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해설지에 가시면 우리 시험에 참가하셨던 우리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있기 때문에 그 오답률을 참조하시면서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이구나. 다른 분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이구나. 또 오답률이 낮다면은 오답률이 높으면 많은 분들이 틀린 문제이고 오답률이 낮다면
좀 쉬웠던 문제이구나, 이러한 내용도 해설지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자신과 비교를 하실죠. 본인은 좀 쉬웠는데 남들은 어려워했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은 어려워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쉬워했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도 좀 그 비교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의 그 학습 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그 용도로 참조하시면은 활용도가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6번 문제 가시면은 공직자 윤리법 그리고 복무 규정과 관련된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는 OX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OX 지문 훈련을 통해서 지문 하나하나의 내용 중 어떤 단어를 바꾸는지 그걸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1번 공직자인 A입니다. 그 A라는 자리에 뭐 합격하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셔도 되겠죠. 6월 20일부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됐어요.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6월 20일이니까 7월 20일, 8월 20일. 그래서 2개월이 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2개월이 된 달의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재산 등록을 8월 30일까지죠. 말일이 8월이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재산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해 주어야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2번 재산 변동 사항이 있다면 등록기간에 다음 연도 다음 재산 변동 사항을 변동 사항을 3월 1일에 신고하였으나 등록기간 신고 기한 초과를 이유로 징계받았다고 돼 있죠. 재산 등록이라는 걸 등록기관에 하고 1년 단위로 또 전년도에 재산 내역에 변화가 생겼으면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B씨께서는 B2번 지문에서는 2월 말이 아닌 3월 1일에 재산 등록을 변동사항을 신고하셨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셨죠. 그래서 뭡니까? 불이익을 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2월 말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3월 달에 하셨으니까 3번에 C는 최근 용산경찰서에서 전보 처리되어 해당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였다. 우리 이제 앞에 좀 단서가 있는데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요, 근무 내용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 소속 상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보와 같은 근무 내용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기관장을 상관으로. 4번 우리 포상휴가는 1회 10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12일의 포상휴가라는 문장은 올바른 내용이 되지 않죠.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응용해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응용력을 키워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단답형이 아닌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7번으로 가시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적절한 것은 자, 두 개가 맞는 지문인데 니은 디귿이죠. 따라서 기억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에는 언론사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이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사 임직원이라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을 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인데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국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 두 번째는 부패 발생 예방, 그 외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각각 3명씩 되어 있는 이유가 담당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 국민의 고충 처리, 공무원 부패 방지, 또 행정청의 위법과 부당한 작용에 대한 취소, 정지 등을 위해서 행정심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디귿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인데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고충 민원, 부패 방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각의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을 하고 있다. 자, 리을번 지문 가시면은 조사기관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그 밖에 감독기관을 모아서 조사기관이라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고 60일 안에 그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종결은 60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또는 단권화 교재에 꼭 찾아서 표시해 놓으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시험장에 가야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많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번에 금품 등에는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니은번 경찰관서에 복무 중인 전의경 부모 형제자매는 전의경의 부모 형제자매는 직무 관련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 대해서 꼭 표시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디귿번에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가, 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제3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우리가 흔히 자 권한을 가진 분의 갑질 방지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디귿번 지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실수로 놓치는 부분인데요. 그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고 자 표현되고 있는 이 문장이 자 잘못된 문장이죠. 그래서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는 이익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구분해 주셔야 돼요. 신청인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말고 자 제3자에게는 이익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1번 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우리 자 육경 아닌 타 경찰, 해양 경찰 쪽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해경 쪽에서는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한다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육경과 구별해야 될 지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내려가시면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우리 철도 공무원들 있죠. 철도 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이셔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업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흔히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부르죠. 자, 적절한 건 4번이었고 1. 경찰의 사물 관할, 임무 관할에 재판의 공정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사법부의 임무 관할이라고 할 수 있죠. 재판부에. 자, 2번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경찰의 인적 관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권 발동의 대상, 자 인적 관할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소파 적용 미군은 인적 관할에 제한을 두지만 우리 그 외 나머지 분들은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인적 관할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이 있다 틀렸으면 철도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 경범죄처벌법 중 직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철도 사법경찰은 범칙금 통고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직결심판 통지 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직결심판 대상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의 주소지 검찰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9번 문제의 해설을 자 확인을 해주시면, 자 9번 문제 해설을 확인해 주시면 철도 특별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규칙에 직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서를 작성, 위반자 주소지 관할 서장에게 통보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실 때 자 철도경찰로부터 직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 적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를 또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주시면서 자 철도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철도경찰이 직결심판 대상자에게 직결심판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통지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자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철도경찰이 특별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 문제 10번 생활안전경찰 활동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됐습니다. 우리 생활안전경찰하면 지구대 파출소 주로 순찰 활동을 담당하시는데 이 순찰과 관련된 실험 중에서 뉴욕시 도보 순찰 실험과 플린트시 도보 순찰 실험은 실험의 결과 실제 범죄가 줄지는 않았죠. 따라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실제 범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캔자스시 순찰, 자 뉴욕시, 플린트시 도보 순찰 모두 범죄 감소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옳은 표현이 아니죠. 자 11번 올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적절한 거. 자 1번에 선출직 공직자에게 무언가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것, 이는 청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죠. 이 윤리 쪽에 있는 그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또 행동강령 쪽에는 구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윤리 쪽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며 3번 조사기관은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4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통보받고 재조사 요구는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12번 범죄 원인을 설명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은 고전 학파는 18세기죠. 고전주의 학파인 베카리아와 벤담이 여러분 보시는 교재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베카리아와 벤담은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로서 범죄 처벌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범죄학에 있어서 고전주의 학파의 창시자는 럼브로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럼브로조는 고전주의 학파가 아니라 19세기 실중주의 범죄학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실중주의 학파의 창시자가 럼브로조입니다. 럼브로조. 프로이드는 체험하지 못한 집단 무의식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경험했던 사실들이 우리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시면 12번에 프로이드는 우리들이 경험을 했지만 아주 어린 시기에 체험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했던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우리 사고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보았다. 리얼 서덜랜드 접촉이론이죠. 글레이저 하면 동일시론, 버제스와
자, 에이커스 하면 차별적 강화 이론인데 모두 대표적인 과정 이론입니다. 사회 과정 이론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 과정 이론하고 사회 구조 이론이 있는데 구조 이론의 종류, 과정 이론의 종류를 꼭 구별 지으셔야 됩니다. 자, 미음 피해자 학의 아버지는요, 멘델슨이에요. 이 피해자 학의 아버지는 멘델슨이고 멘델스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의 유형을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5가지 내용과 사례들을 바르게 매칭 연결해서 시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멘델슨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개인적인 상호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12번까지 우리 경찰학의 기초 파트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죠. 자, 13번 외국경찰, 자 14번 한국경찰 개념 형성에 관한 내용인데 5%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경찰과 외국경찰에 해당하는 자 문제입니다. 우리 그 기억본에 가시면 현재 영국은 기존 3원 체제에서 4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치안위원장, 지역 치안 평의회,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라는 4원 체제로 갖춰진 나라가 영국 경찰 제도의 특징임을 기억해 주시고 3원 체제 아닙니다. 4원 체제입니다. 자, 군 보안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미국이죠. 군 보안관은 범죄 수사, 순찰 등 모든 경찰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군 보안관 선출은 지역 주민의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자, 디귿번 연방헌법보호청은 독일에 있는 정보기관이죠. 연방헌법보호청은 정보 업무와 경찰 업무의 엄격한 분리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법 집행 정보기관으로서 법률상 경찰 강제권을 가지지 않으며 집행 업무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자 BVS 연방헌법보호청의 특징입니다. 군인 경찰이 각 지역에서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인구의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아주 특색 있는 나라 군인 경찰하면 프랑스의 경찰 제도입니다. 자 바르게 매칭 연결된 것은 3번입니다. 14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자 우리 그 한국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자 육일준 선생님께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유견문이라는 책에 영국 경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로 로버트 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로버트 필. 자, 어거스트 볼머는 미국 경찰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육일준의 서유견문에는 영국 경찰의 아버지인 로버트 필에 관한 내용이 최초로 소개됩니다. 자, 나머지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서 특히 경찰학은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응용과학 경찰학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1887년 윌슨의 행정연구는 행정학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 행정학을 경찰학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올바르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행정 절차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 절차법은 행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 통제를 가하고 있는 기본법이죠. 적절한 건 2번입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 성실의 원칙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도 절차 행정 절차법에 규정돼 있죠. 자, 3번에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히 공공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가지고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통지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16번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우리 4번이 옳은 지문인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우리 행정소송법에는요, 의무이행소송이 무명항고소송, 즉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항고소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은 인정되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은 사정 재결을 행정소송법은 사정 판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종류에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모요 등 확인심판까지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요 등 확인심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임용의 결격 사유에 임용의 결격 사유 경찰공무원법 제8조와 연관 있죠. 벌금 이상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임용의 결격 사유입니다. 임용의 결격 사유도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모두 행정법 영역 중에서도 구제법 파트와 관련된 영역인데 그동안 조직법과 작용법 위주로 많이 출제됐다면 이제는 경찰 행정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제법에서도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성격과 내용, 종류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8번에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징계와 관련하여 출석 통지는 5일 전까지 해주셔야 돼요. 3번 바르지 않습니다. 19번에 국가와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적절한 것은 기역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명칭 위치 하부 조직은 대통령령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죠. 니은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즉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청장이 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휘명령할 때는 국가경찰위원회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디귿번 치안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 추진해야 될 분은 주어가 경찰청장님이죠. 옳은 지문이고 리을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 보통 이를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하는데요.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이며 시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한다. 시도지사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적절한 건 기역, 디귿 2가지 내용이죠. 자, 19번까지 확인하셨으면서 18번 훈련과 직무명령은 우리가 행정규칙입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성격과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시되 4.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훈령이 경합할 때 주간 상급관청이 훈령을 따라야 되고 그 상급관청이 둘 다 주간일 때는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4번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때는 주간 상급관청을 따라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홍길동 순경 순경이 근무 중 서울청으로부터 훈령과 경찰청으로부터 훈령이 경합을 할 때 누구의 훈령을 먼저 따라줘야 돼요? 자, 서울청도 주간이고 경찰청도 주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간이 경합을 하면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을 따라야 하므로 서울경찰청의 훈령을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홍길동 순경 서울청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을 할 때 종로경찰서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청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할 때 바로 서울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20번까지 함께 같이 정리해 보았고 다음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모의고사 21번부터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20번, 이번 시간 21번. 다음은 공무원들의 휴직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직. 국가공무원법상 그 휴직, 직권휴직, 의원휴직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휴직이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직권휴직할 수 있고 공무원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의원휴직. 그 휴직의 사유와 그리고 그 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바르게 연결해서 알고 가셔야 될 텐데요. A 공무원입니다. 네팔 여행 도중 지진 발생,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 천재지변으로 소재가 불분명할 때 직권휴직 되고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1개월간 휴직 처리되었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어 복직하였다. 옳은 내용입니다. B번은 그 유학은 의원휴직 사유입니다. 유학은 의원휴직 사유인데 3년 가능하고 2년 연장 가능해서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간 휴직을 신청했으나 갑작스런 악화로 3년 휴직을 추가로 연장했다. 앞에서는 3년 그리고 뒤에서는 2년 연장 가능하겠습니다. C번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휴직 사유가 없어지자 신고를 합니다. 휴직 사유가 사라진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지체 없이 복직합니다.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휴직 사유가 없어지자 즉각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유를 신고하고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한 달 뒤 복직을 명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논문 작성을 위해 휴직을 하게 되면 2년 휴직을 신청하였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은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바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22번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할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청을 추천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추천과 제청이라는 용어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3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각 기관과 업무 분장 연결이 적절한 것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는 형태가 중요하고 경찰 업무 전반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어볼 수 있는 형태이고 다른 타기출에서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23번과 같은 문제 유형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은 형사국의 업무죠. 형사국의 업무입니다. 외사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외사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자, 니은번 범죄 예방에 관한 활동은 생활안전국 맞습니다. 자, 디귿번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수사지휘감독. 이 수사지휘라는 말이 나오면 형사국에서 담당합니다. 형사국에서. 자, 리을번 공공안녕정보국은 정보활동, 민방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도 경비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니은, 니을, 미음 세 가지가 되고 올바르지 않는 것은 기역번과 디귿번 둘 다 형사국의 업무입니다. 24번 문제에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인데요. 적절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서 4번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건과 관련 인사상 불이익이 조치를 받는 피해자 등이나 신고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나 신고자분들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거나 인사혁신처장에게 또는 고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고충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 정리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5번 문제는 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인데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수는 7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이 중에 민간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민간위원 수는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연 과반수 합의에 따르되 정답은 4번이 바르지 않죠.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되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로서 고충심사위원회 의결로서 30일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인데 우리 경찰관의 물리력은 대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 자, 따라서 대상자 행위는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찰 물리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행위 5개. 우리 기본 수업 때
자, 순소적 폭치, 수능, 소극적, 적극적, 폭력적, 치명적, 자, 그 저항에 대하여 우리 경찰은 어떤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자, 협, 접, 저, 중, 고입니다.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자, 적절한 경찰의 물리력 대응을 바르게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26번 문제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4번. 자, 권총을 사용할 때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 단동식이 아니라 복동식 격발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복동식 격발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단동식이 아니고 복동식입니다. 자, 2022년 여러분 모두 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고 2022년에 꼭 꿈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출제되면 복 받아라. 복. 이렇게 해서 잊지 마시고 단 아닙니다. 복입니다. 2022년은 복동식입니다. 복동식. 자, 다만 예외적으로 자, 가급적이면 복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27번 전보 제한 예외 사유가 15개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1년간 전보할 수 없고 감찰관의 경우에는 2년간 전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 15가지 중에 4번 자, 정보 담당 경찰 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 아닙니다. 감사 담당 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라면 감사 담당 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라면 전보 제한 예외 사유가 되어서 1년이나 2년 되지 않더라도 전보가 가능합니다. 자, 28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100%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자, 적절한 것은 자,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보호조치,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니은번 경찰관은 위험 발생 방지의 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소속 상관을 소속 관서장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디귿번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할 수 있죠. 리을 보상금이 지급됐을 때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 자료와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바꿨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28번은 니은번 지문 하나 틀렸는데요. 소속 상관을 소속 기관장으로.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의 경우 소속 상관을 소속 기관장, 또 소속 기관장을 소속 상관, 그리고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포함과 제외, 그리고 각종 숫자들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미리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적절한 것은 1번 감찰에서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징계위원회 출석과 고충심사위원회 출석은 5일 전까지인데 반해 감찰조사는 3일 전까지 출석 통지합니다. 자, 2번 휴식은 2시간마다 10분 이상입니다. 3번 민원사건 접수 후 1개월이 경과할 때 종결할 때
자,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죠. 따라서 2개월이 1개월이 되어야 하며 4번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0일입니다. 10일입니다. 30번 문제. 자,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찰 통제에 관한 문제가 30번 문제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우리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소로서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바르지 않죠? 자, 31번 문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인데요. 정보공개 청구 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그 청구인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죠. 바로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30일을 20일로 또 30일을 20일로 그리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 20일, 30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3번 질문은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주세요. 바로 30일이 아니고 20일 경과되면 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자, 4.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 공개하겠다고 했을 때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 아니라 3일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또 32번 문제 보시면 경찰청 감사 규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감찰과 감사는 구분이 되어야 되죠. 가장 적절한 것. 옳은 지문은 자, 1번이죠. 종합, 특정, 재무, 성과, 복무, 일상감사. 기존의 감사 종류가 5가지였지만 최근에 일상감사가 추가돼서 지금은 6가지의 감사 종류가 있고, 자, 2번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는 2월 말까지입니다. 자, 3번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할 때 경고 주의가 아니고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할 때 시정 요구 처리해야 한다죠. 시정 요구 처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할 수 있다 했지만 최근에 변경된 사항은 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4번 감사 결과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30일 이내 그 이행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 문제 경찰 감사 규칙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33번은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장이죠. 그래서 경찰청장 지문 3가지를 모두 국가정보원장으로 바꾸어주면 옳은 지문입니다. 자, 나머지는 옳은 지문으로 자, 읽고 정리해 주시고, 자, 34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상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옳은 지문이고, 리을번 조정기일의 중재위원은요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에게 설명, 조언,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재부에서 조정을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이 권유할 수 있다. 자, 35. 이 35번부터는 강론 각 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강론 15%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35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정답은 4번. 그 친권자인 경우 자, 친권 상실 선고,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자, 정답 4번이고 1번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출, 자, 수입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2021년도에 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가시고 3. 유죄 판결 선고 시 5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죠. 자, 36번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따라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자, DNA 증거 있으면 공소시효 10년 연장되지만 모든 범죄가 아니고 특정 범죄이며 그 특정 범죄인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죠. 2. 우리 전담 사법경찰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피해자 조사. 13세 미만 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13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13세 미만 신체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37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입니다. 자, 1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즉 민식이법과 관련이 있죠. 자, 1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일명 자, 민식이법과 관련 있는 처벌 형량. 자, 2번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위험운전 치사상죄. 자, 윤창호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자동차 음주운전. 4. 음주 측정 자, 불응시 1년 이상 5년 이하. 자,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절한 내용은 4번이에요. 따라서 1번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사망, 상해, 사망은 3년 이상, 자, 3년 이상 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죠.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10을 15로 바꿔주셔야 되고, 2번은 이 위험운전 치사상죄.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이 500이란 단어를 1000만 원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1년에서 15년, 1천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에 0.1% 이상인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1% 이상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년 이상 5년 이하 1천에서 2천만 원은 0.1이 아니라 0.2%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38. 선거 경비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는 당일날 가포비상이죠. 가포비상입니다. 의로비상이 아니고 선거 당일날은 모두 가포비상. 39. 신원조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는데 4번은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 결과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위태로운 사실이 있음이 발견됐다면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관계기관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통보할 수 있고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0번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인터폴 수배서와 관련하여 자 4번이 맞는데요. 인터폴 적석 수배자 요건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영장이 발부된 자 중 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사범, 5억 이상의 경제사범 등은 인터폴 적색 수배자입니다. 자 1번에 출국 심사 규정을 위반했다. 이분들은 강제 퇴거 대상자죠. 두 번째, 외국 정부 공무 수행을 하러 왔다. 공무 수행을 하러 왔다. A2죠. 자, A1은 외교와 관련한 체류 자격이고 A2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체류 자격이고 A3는 협정이라는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공무 수행은 A2라고 해주셔야 되며 3번 강제 퇴거 대상자의 경우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10일이죠. 그리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기간 물어보면 10일 플러스 10일 최대 20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40번 문제까지 함께 같이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합격에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도전해서 꼭 합격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